초단원 확인 문제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로 1번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2분의 8, 8 플러스 1 이렇게요. 계산 결과는 80이 나옵니다. 됐죠? 다음 가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5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5 5 플러스 1. 자, 다음의 값을 계산하면 180이 나옵니다. 가로 2번의 답은 180이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까요? 가로 3번은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있는 K를 A, 뒤에 있는 K 플러스 1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 마이너스 A 1이 나오죠?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AK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시그마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K 자리에 자연수 1, 2, 3, 4, 5, 13까지를 대입해서 나열하고 규칙성 있게 항을 제고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오는 숫자와 가장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남겠죠? 결과는 자, 계산하면 결과가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로 4번도 그와 같이 해결하면 되죠? AK에 K 대신에 자연수를 1부터 99까지 대입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몇 개의 항만 써보면 첫 번째 항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두 번째 항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세 번째 항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개를 하다 보면 98번째 항은 루트 99 빼기 루트 98, 그리고 마지막 99번째 항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이 있네요.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만나서 없어지네요.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만나서 없어지죠. 자,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항들도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만나서 사라지겠고,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만나서 사라집니다. 가운데 오는 항들은 전부 다 0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남는 건 마이너스 루트 1과 루트 10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의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 9가 나오겠네요.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가로 1번부터 살펴볼까요? 두 개의 시그마가 있는데 전부 다 K가 1부터 8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의 항,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전개해서 계산해 볼 텐데 앞에 가로는 K 플러스 1, 뒤에 가로는 K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전개했을 때 앞에 있는 2K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K가 만나서 0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전부 다 K제곱 더하기 K제곱과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이와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시그마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오른편에 상수가 오는 경우는 8과 2를 곱한 16이 되겠네요. 자, 이것들을 계산하면 424가 나옵니다. 2번의 가로 1번의 답은 424.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로 2번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 전부 다 시그마가 K는 1부터 10까지 합을 의미하는 기호죠. 자, 각각의 항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첫 번째 오는 시그마는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전개하고 이 시그마 바깥에 있는 2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의 시그마의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2K는 이 앞에 있는 플러스 12K는요 뒤에 있는 12K와 만나서 사라지겠죠? 3K 제곱에서 2K 제곱을 빼면 K 제곱, 12에서 18을 빼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0을 빼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325가 나옵니다. 됐죠? 시그마의 성질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기억하세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제의 꼴을 보면 알겠지만 가로 1번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문제죠. 가로 2번 전개를 한 다음에 규칙성 있게 항을 소거하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봤던 유형의 문제인데요. 숫자가 없어지는 규칙이 아빠는 조금 다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로 1번 부분 분수를 이용하면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자, 이것을 A, B라고 하면 B-A는 2가 나오겠죠? 앞에 32가 있으니까 이것을 2로 나누게 되면 자, 식은 이와 같이 변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은 상수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빼고요. 그러면 K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5분의 1 1부터 11까지 항을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항을 써보도록 할게요. 16 곱하기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6분의 1 첫 번째 항이요. 다음 두 번째 항 K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5분의 1 7분의 1 세 번째 항이요. K 대신에 3을 대입하게 되면 6분의 1 8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 건데요. 10을 대입하게 되면 13분의 1 15분의 1이 되겠죠. 마지막 11번째 항 11을 대입하게 되면 14분의 1 1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없어지는 규칙을 봤더니 다음과 같은 규칙이네요. 자, 첫 번째 항에 뒤에 있는 숫자는요, 항을 하나 건너뛰어서 앞에 있는 숫자와 만나 0이 됩니다. 다시요. 첫 번째 항에 뒤에 있는 숫자는 항을 하나 건너뛰어서 첫 번째 숫자와 만나서 0이 되죠. 자, 두 번째 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인데요. 이 두 번째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7분의 1은 항을 하나 건너뛰어서 첫 번째 숫자와 만나 0이 될 겁니다. 실제로 6분의 1 빼기 8분의 1이 세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은 7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규칙으로 항을 소거해 봅시다. 뒤에 있는 숫자와 항을 하나 건너뛰어 앞에 숫자가 만나죠. 뒤에 있는 숫자와 건너뛰어 앞에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와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와 앞에 있는 숫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숫자와 앞에 있는 숫자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없애보면 결국 남는 건 뭐만 남게 될까요? 네, 앞에 있는 4분의 1, 5분의 1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5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16 곱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을 계산하면 결과는 15분의 77이 나옵니다. 가로 1번의 답은 15분의 77입니다. 대칭성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대칭성. 자, 앞에 항들을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숫자 두 개는 지워지는데 앞에 거는 남게 되죠. 그럼 그와 대칭이 되게 뒤에 있는 숫자들은요,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지워지지만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은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로 1번, 가로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암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연수를 대입해서 합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0 두 번째 항은 이렇게요. 세 번째 항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와 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23번째 항은 23을 대입하면 되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2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항은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3이 되겠네요. 숫자가 없어지는 규칙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앞에 있는 루트 2는 항을 하나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만나면 0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루트 3은 역시 마찬가지로 항을 하나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숫자와 만나 0이 됩니다. 실제로 네 번째 항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루트 4는 그러면 항을 하나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숫자와 만나서 사라지게 되겠죠.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앞에 숫자, 뒤에 숫자. 그러면 뒤에 있는 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만나서 없어지죠.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만나서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그럼 남는 숫자는 뭐가 남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0,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24, 루트 25가 남겠네요. 자, 가로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개한 다음에 규칙성 있게 항을 소거했더니 가운데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앞에 뒤에 있는 숫자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대칭되게 뒤에 있는 항들에서는 앞에 나오는 숫자 두 개가 남아야 된다. 됐죠? 4 플러스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가로 2번의 답은 이렇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면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SN이 이와 같이. 자, 이렇게 SN이 주어졌을 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2를 대입한 SN에 n 대신에 2를 대입한 S1이 첫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럼 1-1 더하기 2가 나와서 자, 첫 번째 항은 2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는 AN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SN-SN-1. 자, SN은 문제의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2. 자, 다음 SN-1은 주어진 식에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 있는 플러스 2와 뒤에 플러스 2가 만나서 없어지겠고요. 앞에 마이너스 n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 n과 만나서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n의 제곱은 자, 뒤에 항에 보면 이것을 전개했을 때 n제곱의 항이 나오겠죠? 그것과 만나서 사라지겠네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n-2.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N이 지금 2n-2가 나왔는데 이때 n은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 조건이요. AN이 지금 2n-2가 나왔는데 여기에 n 대신에 가령 2를 대입해 보시겠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죠? 0이 나옵니다. 실제로 4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2인데 이 AN에다가 n 대신에 2를 대입했더니 첫째 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항과 AN에서 n 대신에 2를 대입한 값이 다르니까 A1은 2 그리고 AN은 2n-2이다.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4번 문제를 풀 때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요, 이 A1을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AN이 2n-2다 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부분 실수 없이 잘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블록을 쌓아서 탑을 쌓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규칙으로 쌓는다고 하죠. 1층부터 16개, 9개, 4개, 1개 가령 4층 탑을 쌓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탑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10층 탑을 만든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이게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맨 꼭대기 층에는 블록이 1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4개가 쌓이고 그 아래층은 9개, 그 다음 그 밑은 16개가 쓰이게 되죠. 이 숫자들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전부 다 제곱수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렇죠? 자, 4층 탑을 만들었을 때 필요한 블록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입니다. 자, 10층 탑을 만들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맨 밑에 1층에 깔려져 있는 블록의 개수는 10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100개가 필요한 거네요. 자, 가로 1번은요, 이럴 때 K층에 있는 블록의 개수를 K로 나타내보자. 우리가 층을 계산할 때, 층을 얘기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요. 다시 얘기하면 1층에 필요한 블록은 10의 제곱개가 필요합니다. 2층에는요 아마 9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규칙을 수열로 나열해 볼게요. 1층에는 10의 제곱이 필요하죠. 2층에는 9의 제곱개가 필요합니다. 3층에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8의 제곱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K층에 필요한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1일 때 10, 2일 때 9, 3일 때 8. 규칙 발견하셨나요? 이 층의 숫자와 밑을 더하면 11이 나오죠. 층의 숫자와 밑을 더했을 때 1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K층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규칙이 성립하겠죠? 무언가의 제곱이 올 건데 이 K와 밑을 더했을 때 결과가 11이 나오려면 K층엔 11-K의 제곱개만큼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로 1번의 답은 11-K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모든 블록의 개수를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자. 총 10층의 탑을 쌓는다고 했고 K층의 탑의 개수가 11-K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1-K의 제곱.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블록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 가로 2번에 구한 답, 이 시그마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가로 2번의 식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니까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38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좌변의 계산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이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단계적으로 물어보는 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식이 복잡하게 세워졌는데, 가령 이걸 가로 1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로 1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블록의 개수를 구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 1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사실 식을 조금 더 쉽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맨 꼭대기에는 1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K번째에는 K의 제곱의 블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총 10층짜리 탑이니까 관계식을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자, K가 1일 때는 꼭대기에 있는 블록의 개수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그 밑에 있는 층의 개수, 3일 때는 그 밑에 있는 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가로 1번에 문항이 없고 2번과 3번 모든 블록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관계식을 이와 같이 세워도 같은 값이 나온다. 계산해 볼까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약분해서 계산하면 385라는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단원 확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